이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골드 기자의 기사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아직까지는 불리고 싶지 않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9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9시즌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성취, 행복한 추억을 얻었지만 팀과 성취를 하기 전까지는 레전드로 불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뭐 계속 기록도 세우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득점 순위도 제 생각에는 15등 이 안쪽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개인적인 성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처럼 이 놀라운 클럽에서 내가 시간을 보낸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함께했던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이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요 이제 인터뷰가 그 토트넘의 마지막 매치데이 프로그램 인터뷰였대요. 매 라운드가 이제 끝나면 그 이제 매치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경기에 대한 이제 뭐 인터뷰라던가 이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매치데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했던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하지만 여전히 나는 더욱더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팀에서 전설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토트넘에서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트로피를 들고 싶기 때문에 나를 아직은 전설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팀에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할 때까지는 내가 팀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승컵을 들었을 때 이제 비로소 레전드라고 불리고 싶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승의 문턱까지 갔던 적은 많잖아요. 리그에서도 그랬고 정말 딱 그 한 단계를 못 이겨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우승 트로피를 못 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9시즌 동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뭐 전체적으로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손흥민 본인은 나는 그렇지 않다. 토트넘에 더 헌신할 거다.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 주장으로서, 그리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리고 이제 팬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인터뷰죠. 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재계약이 어떻게 되냐, 이제 재계약이 아니라 1년 옵션 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손흥민이 뭐 떠날 것이냐, 떠나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행복하고 헌신하고 싶다 라는 류의 인터뷰를 늘 해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나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나는 토트넘의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토트넘 그리고 내가 함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그리고 이 토트넘의 뭐 코칭 스태프 선수들과 함께 우승을 하고 싶다. 주장 완장을 차고, 지금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 지도 너무 오래가 됐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 트로피를 올린다. 그 순간 레전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지금도 레전드라고 불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를 전설이라고 불러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재계약 안 하고 떠날 겁니다. 뭐 그게 아니라 뉘앙스를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에 은퇴할 때, 혹은 이제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커리어 한 시즌 두 시즌을 뭐 다른 팀에서 혹시라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인 것 같죠. 계속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칭찬을 많이 해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좀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 이 즐거움을 현재 우리 팀에 가져와 줬습니다. 정말 즐거운 축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축구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 팀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람이고 우리 팀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진진한 재밌는 축구의 스타일을 가진 브랜드로 변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사랑하고 남는다는 인터뷰로밖에 보이질 않죠. 이게 아직 우리의 첫 번째 시즌일 뿐이고 이번 시즌에도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고 다음 시즌에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제 뭐 최근에 여러 인터뷰도 나오고 손흥정 감독님께서 손흥민 선수가 영원을 받더라도 즐거운 곳에서 축구를 한다면 그것을 이제 응원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이나 플러스 1년 그런 거를 일단 다 떠나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 일단 토트넘에서 매우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손흥민 본인은 손흥민이 현재 있는 토트넘에서 행복하고 여기서 이제 축구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아주 또 좋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싶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이런 기록을 보면 득점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출장 기록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커리어가 끝나고 은퇴를 해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안 불릴 수가 없어요. 토트넘에서 뛴 기간이 이미 9시즌이 됐기 때문에 레버쿠젠에서 87경기였는데 토트넘에서는 408경기를 뛰었어요. 함부르크에서도 약 이제 80경기를 뛰었죠. 엄청난 차이고 본인의 커리어를 거의 대부분 토트넘에서 보냈다는 건데,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가 이제는 좀 후반부에 있잖아요. 전성기 여기서 이제 후반부로 가는 요 시점인데, 요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일단 잘 만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칭찬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잘 만났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인터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 물론 이제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와 콘테 감독을 정말 칭찬을 많이 했지만 요런 멘트는 안 나왔었거든요. 축구하는 게 즐겁다. 이 즐거움을 우리의 축구에 가져왔다. 흥미진진한 축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의 후반부로 들어섰는데 그동안 토트넘에서 약간 역습 위주의 축구, 수비적인 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전술이었다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뛰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한다고 해도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많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수비가 이제는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할 때 이렇게 공격적인 감독들은 수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 자체가 거기서부터 일단은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부터 뺏어낸 다음에 바로 골대와 가까우니까 득점, 이런 이제 구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너무 수비적으로 많이 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것마저 공격적인 플레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압박을 하는 축구, 앞쪽에서 공격하는 축구, 이런 것에 대한 일단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좋은 점은 또 손흥민 선수가 신체적인 전성기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이번 시즌에 왼쪽 측면이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왼쪽 측면에서만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으로 가면 측면 공격수로는 풀 시즌을 뛰기가 이제 어려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마치 호날두랑 메시 같은 거죠. 호날두랑 메시도 측면 공격수였잖아요. 호날두는 왼쪽, 메시는 오른쪽. 물론 메시는 제로톱도 뛰었지만, 그런데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점점 더 이 가운데로 오죠. 오히려 이제 측면에 다른 선수가 올라와주면서 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됐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프린트를 선택적으로 공간이 났을 때 아주 영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줬다. 물론 이제 시즌 막판에는 한계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나올 때, 원톱으로 이제 잘할 때도 단점은 분명히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지컬이 정말 거대한 해리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아니면,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밀집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쓰는 건 좋지만 이제 다음 시즌에 더 발전하려면 주변에 조금 더 싸워줄 수 있는 조합, 왼쪽 오른쪽에 조금 더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 흔들어주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혹은 손흥민의 앞쪽에서 먼저 싸워주는 해리케인 같은 선수들, 요런 선수를 이제는 토트넘이 좀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맨시티나 돈이 많고 명성이 높은 클럽들과 영입 경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 정말 핫한 오시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팀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데려오기는 힘들겠죠. 챔스도 못 나갔고. 그런데 토트넘이 해야 되는 건 그래도 지난 시즌에 브레넌 존슨,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요 선수들이 손흥민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 정도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이에요. 분명히 이제 팀 내에서는 이제 물론 답답함이 좀 있다고 하지만 리그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좋은 선수들이죠.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려면 이 선수들보다는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이런 이제 공격 조합을 만들 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돈을 써도 맨시티가 데려오는 선수의 풀과 토트넘이 데려오는 선수의 풀은 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독이라던가 반더벤이라던가 비카리오라던가 이렇게 알짜배기 선수들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막 인기가 많고 정말 핫한 선수는 이제 다른 빅클럽들과 경쟁해서 데려오기 힘들다면 숨어있는 보석들, 어중간한 선수들이 아니라 히샬리송도 900억, 브레넌 존슨도 800억 이렇잖아요. 그 금액을 쓰면서 약간 어중간한 선수들이 아니라 챔스권에 어울리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 이게 이제 토트넘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토트넘도 랑게 디렉터 데려오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나오는 그런 뉴스 같은 걸 보면 랑게 디렉터가 이런 그 구성을 잘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즌 이미 뭐 끝나자마자 베르너 임대 영입, 백업 자원을 먼저 이제 선점을 해놨고, 이제는 주전급 자원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오도이 영입설이 나왔을 때 오도이는 베르너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면 일단 랑게가 뭐 아스톤 빌라의 요 구성을 또 만든 디렉터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든 뭐 1년 옵션 연장을 하든 어쨌든 다음 시즌에는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것이라는 건 아주 뭐 그거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뭐 성적, 그리고 더 좋은 이제 그런 트로피를 또 드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